더 자주 소변을 보러 가시나요? 특히 밤에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약해지셨나요? 소변을 보고 나서도 속이 다 비워지지 않은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기록해 두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50대 이상 남성분들이 흔히 무시하거나 오해하는 전립선암의 초기 증상 9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호두만한 작은 기관으로 방광 바로 아래 직장 앞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자를 보호하고 운반하는 액체의 일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 작은 전립선 안에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빠르게 자라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전립선암입니다. 남성에게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이지만 대부분 통증도 없고 증상도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대병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수천 명의 남성들이 전립선암으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또 6명 중 1명꼴로 전립선암이 공격적으로 진행되어 진단받기 전에 이미 전립선을 벗어나 퍼지기도 합니다. 아버지, 형제, 삼촌 등 가까운 가족 중에 전립선암을 앓으신 분이 있다면 본인도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이런 가족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치의가 언제부터 검진을 시작할지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혈액 검사입니다. 전립선에 이상이 생기면 수치가 올라가는 단백질 PSA, 전립선 특이항권을 확인하는 검사죠. 50세 이상이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45세부터라도 주치의에게 기초 PSA 검사를 요청해보세요. 내 전립선 건강의 현재 상태를 사진처럼 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변화가 생겼을 때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아무 증상도 없이 조용히 자랍니다. 우리가 일상에 바빠서 신경 못 쓸 때 어느새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한 위협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일찍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치료도 간단해지고 부작용도 적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전혀 손상 없이 완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김철수 가명 어르신, 66세, 은퇴한 정비사이십니다. 경기도에 사시고요. 몇 년 동안 병원에 가지 않으셨고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친구분이 한번 PSA 검사 받아봐라고 권유해서 별 생각 없이 피 검사를 하셨습니다. 결과는 전립선암 초기였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잘 받으셨고 지금은 손주와 매주 낚시를 다니십니다. 조기 발견이 단순히 수명만 늘려준 게 아니라 삶의 질도 지켜준 거죠. 대한비뇨의학회 전문가들도 강조합니다. PSA 검사가 완벽하진 않지만 아예 무시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 이번 달 안에 주치의와 전립선 건강에 대해 상담할 날짜를 잡아보세요. PSA 검사 받아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것, 그게 첫걸음입니다. 증상이 있든 없든 궁금한 점이나 기록해둔 변화가 있다면 메모해서 가져가세요. 혹시 PSA 검사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예 혹은 아니오라고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왜 전립선 건강이 중요한지 아셨으니 이제부터는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 그러나 우리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 초기 증상 9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시작과 끝이 힘들어진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예전보다 시작이 더디거나 줄기가 약해졌다는 느낌, 중간에 끊기거나 오래 서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해서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 단순한 전립선 비대증일 수도 있지만 무시하지 마세요. 실천 팁, 일주일 동안 배뇨 일지를 써보세요. 언제, 얼마나 오래 줄기가 약하거나 끊기는지 기록해서 병원에 가져가세요. 의사 선생님께 큰 도움이 됩니다. 이취증
밤에 2번 이상 소변 보러 깨는 경우야간요. 나이 들면 밤에 소변 보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점점 횟수가 늘어나거나 3번, 4번까지 깨서 수면에 지장이 생기면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서울대병원 건강 팁.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그래도 계속 밤에 깨는 증상이 지속되면 단순히 노화로만 넘기지 마시고 전립선 건강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소변이나 정객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색이 핑크빛이 돌거나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1번 정도는 단순 감염일 수 있지만 반복되거나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나면 즉시 진료를 받으세요. 골반이나 허리 아래쪽 통증, 허리 통증이 항상 무거운 것 들거나 자세 때문만은 아닙니다. 특히 허리 아래쪽, 골반 사이 깊은 곳에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다면 꼭 검진을 받아보세요. 쉬거나 스트레칭해도 낫지 않고 깊고 오래가는 통증이라면 영상검사가 필요합니다. 사정정액 배출 시 통증이나 양 감소, 사정할 때 통증이 있거나 정객량이 줄었다면 나이 탓일 수도 있지만 전립선의 압박이나 호르몬 변화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상이 반복된다면 꼭 상담받으세요. 발기부전, 민감한 주제지만 발기부전이 항상 나이, 성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전립선이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흐릿한 시력이 당뇨 신호일 수 있듯 발기부전도 전립선 건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소변을 보고도 잔뇨감이 계속 남는 경우, 방금 소변을 봤는데도 뭔가 아직 남아있는 느낌이 든다면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부어있으면 소변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 소변 후 아랫배를 손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여전히 소변이 남은 느낌이 있다면 꼭 의사에게 말씀하세요. 어때? 원인 모를 체중 감소, 식습관이나 운동량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바지가 헐렁해지고 허리띠 구멍이 줄었다면 몸속에서 무언가암 등을 싸우느라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영양 팁. 식사가 줄었다면 땅콩버터, 달걀, 바나나나 오트밀 넣은 스무디, 올리브유 1스푼 등 칼로리 보충을 해보세요. 나이마. 계속되는 피로감. 나이가 들면 누구나 조금씩 피곤해지지만 평소와 다르게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새로운 피로감이 계속된다면 몸이 깊은 곳에서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나이 탓으로 넘기지만 일상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유난히 기운이 없다면 꼭 점검 받으세요. 그럼 실제로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PSA 전립선 특이한권 검사입니다. 전립선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양을 혈액에서 확인하는 간단한 피검사입니다. 수치가 높으면 전립선에 염증, 감염 혹은 암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높다고 무조건 암은 아니지만 반드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철수 어르신도 이 검사로 조기에 발견하신 거죠.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직장 수지검사 손가락으로 전립선 만져보기가 있습니다. 의사가 장갑을 끼고 직장 항문을 통해 전립선의 크기, 모양, 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0초도 안 걸리는 검사입니다. 잠깐의 불편함이 인생의 수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진짜 강함은 괜찮은 척 참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한 발 먼저 나서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검진 받는다고 아픈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미래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일. 1단계. 가까운 병원에 전화해서 PSA 검사와 전립선 건강상담 예약하고 싶다고 문의하세요. 2단계. 소변, 수면, 피로 등 평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메모해서 가져가세요. 3단계. 병원에 가서 궁금한 점을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답을 들으세요. 더 자주 소변을 보러 가시나요? 특히 밤에?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약해지셨나요?
소변을 보고 나서도 속이 다 비워지지 않은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기록해 두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50대 이상 남성분들이 흔히 무시하거나 오해하는 전립선암의 초기 증상 9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호두만한 작은 기관으로 방광 바로 아래 직장 앞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자를 보호하고 운반하는 액체의 일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 작은 전립선 안에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빠르게 자라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전립선암입니다. 남성에게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이지만 대부분 통증도 없고 증상도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대병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수천 명의 남성들이 전립선암으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또 6명 중 1명꼴로 전립선암이 공격적으로 진행되어 진단받기 전에 이미 전립선을 벗어나 퍼지기도 합니다. 아버지, 형제, 삼촌 등 가까운 가족 중에 전립선암을 앓으신 분이 있다면 본인도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이런 가족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치의가 언제부터 검진을 시작할지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혈액 검사입니다. 전립선에 이상이 생기면 수치가 올라가는 단백질 PSA, 전립선특이한권을 확인하는 검사죠. 50세 이상이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45세부터라도 주치의에게 기초 PSA 검사를 요청해 보세요. 내 전립선 건강의 현재 상태를 사진처럼 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변화가 생겼을 때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아무 증상도 없이 조용히 자랍니다. 우리가 일상에 바빠서 신경 못 쓸 때 어느새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한 위협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일찍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치료도 간단해지고 부작용도 적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전혀 손상 없이 완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김철수 가명 어르신 66세 은퇴한 정비사이십니다. 경기도에 사시고요. 몇 년 동안 병원에 가지 않으셨고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친구분이 한번 PSA 검사 받아봐라고 권유해서 별 생각 없이 피검사를 하셨습니다. 결과는 전립선암 초기였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잘 받으셨고 지금은 손주와 매주 낚시를 다니십니다. 조기 발견이 단순히 수명만 늘려준 게 아니라 삶의 질도 지켜준 거죠. 대한비뇨의학회 전문가들도 강조합니다. PSA 검사가 완벽하진 않지만 아예 무시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 이번 달 안에 주치의와 전립선 건강에 대해 상담할 날짜를 잡아보세요. PSA 검사 받아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것, 그게 첫걸음입니다. 증상이 있든 없든 궁금한 점이나 기록해둔 변화가 있다면 메모해서 가져가세요. 혹시 PSA 검사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예 혹은 아니오라고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왜 전립선 건강이 중요한지 아셨으니 이제부터는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 그러나 우리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 초기 증상 9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시작과 끝이 힘들어진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예전보다 시작이 더디거나 줄기가 약해졌다는 느낌, 중간에 끊기거나 오래 서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해서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 단순한 전립선 비대증일 수도 있지만 무시하지 마세요. 실천 팁. 일주일 동안 배뇨 일지를 써보세요. 언제, 얼마나 오래, 줄기가 약하거나 끊기는지 기록해서 병원에 가져가세요. 의사 선생님께 큰 도움이 됩니다. 2. 밤에 2번 이상 소변 보러 깨는 경우야간요. 나이 들면 밤에 소변 보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점점 횟수가 늘어나거나 3번, 4번까지 깨서
수면에 지장이 생기면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서울대병원 건강팁.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그래도 계속 밤에 깨는 증상이 지속되면 단순히 노화로만 넘기지 마시고 전립선 건강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소변이나 정객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색이 핑크빛이 돌거나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단순 감염일 수 있지만 반복되거나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나면 즉시 진료를 받으세요. 골반이나 허리 아래쪽 통증, 허리 통증이 항상 무거운 것 들거나 자세 때문만은 아닙니다. 특히 허리 아래쪽, 골반 사이 깊은 곳에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다면 꼭 검진을 받아보세요. 쉬거나 스트레칭해도 낫지 않고 깊고 오래가는 통증이라면 영상검사가 필요합니다. 사정정액 배출 시 통증이나 양 감소, 사정할 때 통증이 있거나 정객량이 줄었다면 나이 탓일 수도 있지만 전립선의 압박이나 호르몬 변화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상이 반복된다면 꼭 상담받으세요. 발기부전, 민감한 주제지만 발기부전이 항상 나이, 성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전립선이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흐릿한 시력이 당뇨 신호일 수 있듯 발기부전도 전립선 건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소변을 보고도 잔뇨감이 계속 남는 경우, 방금 소변을 봤는데도 뭔가 아직 남아있는 느낌이 든다면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부어있으면 소변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 소변 후 아랫배를 손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여전히 소변이 남은 느낌이 있다면 꼭 의사에게 말씀하세요. 하여튼 원인 모를 체중 감소, 식습관이나 운동량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바지가 헐렁해지고 허리띠 구멍이 줄었다면 몸속에서 무언가 암 등을 싸우느라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영양 팁. 식사가 줄었다면 땅콩버터, 달걀, 바나나나 오트밀 넣은 스무디, 올리브유 1스푼 등 칼로리 보충을 해보세요. 넘비레이. 계속되는 피로감. 나이가 들면 누구나 조금씩 피곤해지지만 평소와 다르게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새로운 피로감이 계속된다면 몸이 깊은 곳에서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나이 탓으로 넘기지만 일상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유난히 기운이 없다면 꼭 점검받으세요. 그럼 실제로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PSA 전립선 특이항권 검사입니다. 전립선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양을 혈액에서 확인하는 간단한 피검사입니다. 수치가 높으면 전립선에 염증 감염 혹은 암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높다고 무조건 암은 아니지만 반드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철수 어르신도 이 검사로 조기에 발견하신 거죠.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직장 수지검사 손가락으로 전립선 만져보기가 있습니다. 의사가 장갑을 끼고 직장 항문을 통해 전립선의 크기, 모양, 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0초도 안 걸리는 검사입니다. 잠깐의 불편함이 인생의 수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진짜 강함은 괜찮은 척 참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한 발 먼저 나서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검진 받는다고 아픈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미래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일. 1단계. 가까운 병원에 전화해서 PSA 검사와 전립선 건강상담 예약하고 싶다고 문의하세요. 2단계. 소변, 수면, 피로 등 평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메모해서 가져가세요. 3단계. 병원에 가서 궁금한 점을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답을 들으세요. 이제 검사에 대해 알아봤으니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일상에서 전립선과 몸 전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비싼 검사나 치료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음식, 습관, 자연스러운 건강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전립선을 보호하고 몸 전체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중해식 식단이 남성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선, 올리브유, 채소, 통곡물 위주의 식사가 핵심입니다. 무조건 채식만 하거나 굶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똑똑하게 식단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피해야 할 음식, 줄여야 할 음식은 이렇습니다. 가공육 베이컨, 소시지 등 단 음료, 과자, 사탕, 치즈나 크림 같은 고지방 유제품. 반대로 자주 챙기면 좋은 음식은 이렇습니다. 토마토,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세포를 보호해줍니다. 브로콜리, 특히 쪄서 먹으면 전립선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녹차, 하루 한 잔이라도 단 음료 대신 마셔보세요. 강황울금, 국이나 밥에 한 꼬집만 넣어도 천연 한겸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도 꼭 헬스장이나 비싼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움직임입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이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염증도 줄어듭니다. 이건 암뿐 아니라 심장병, 당뇨, 관절통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20분 걷기, 이거면 충분합니다. 집 앞 골목, 복도, 마트 안 어디든 괜찮습니다. 허리와 골반을 풀어주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쉬운 요가도 좋습니다. 골반 근육이 튼튼해지면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음 건강도 몸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외로움, 답답함은 마음뿐 아니라 몸 전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두뇌 게임이나 퍼즐, 좋아하는 음악 듣기, 바깥 공기 쐬기, 베란다에 화분 키우기, 자원봉사나 후배 멘토링 등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더 건강하고 더 독립적인 나를 만들어줍니다. 예방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만약 진단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남성분들이 건강, 특히 소변 문제, 전립선 검사, 성기능 같은 이야기를 꺼내기 불편해 하십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두 부류의 남성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모든 걸 속으로만 사귀십니다. 그냥 참고 가족 걱정시키기 싫어서 미루다 보면 이미 증상이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지난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박영수 가명 어르신은 72세이신데 몇 년 전 PSA 수치가 높게 나와서 바로 검진을 받고 조기에 관리하셨죠. 이분이 특별한 점은 아들들과 식탁에 앉아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검사, 두려움, 결과까지. 그리고 너희는 나처럼 고생하지 말아라. 우리 집안은 이제부터 다르게 하자. 고 하셨죠. 우리가 스포츠, 낚시, 옛날 이야기 다 할 수 있는데 건강 이야기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식탁에서, 차 안에서, 이발소에서 친구나 아들에게 혹시 PSA 검사 받아본 적 있어? 이렇게 한마디만 해보세요. 이렇게 대화에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 인생, 내 독립성, 아버지, 형, 친구로서의 내 역할을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젊은 남성들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솔직해질 때 그들도 자기 건강을 지키는 법을 배웁니다. 만약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면 실제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전립선암입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제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시죠. 전립선암 치료는 발견 시기와 진행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는 전립선을 수술로 제거 전립선 절제술합니다. 다른 분들은 방사선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나 항암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꼭 아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모든 치료가 심각한 부작용을 남기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방광 조절이 안 된다거나 성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무서운 이야기만 들으셨겠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치료법은 훨씬 정밀하고 부작용도 많이 줄었습니다. 치료 후에 예전처럼 활기차게 생활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건 내 몸, 내 인생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병원의 의견 세컨드 오피니언을 들을 권리도 있습니다. 처음 듣는 치료 방안만 무조건 따를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똑똑한 분들은 항상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선택지는 뭐가 있습니까? 각 방법의 장단점은 뭡니까?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우에 따라 암이 아주 작고 천천히 자라는 경우에는 적극적 관찰만 하기도 합니다. 즉, 수술이나 방사선 없이 정기적으로 검사만 하면서 변화가 있는지 지켜보는 방법입니다. 모든 경우가 급하게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치료가 맞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진료실에서 혹은 두 번째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할 때는 궁금한 점을 미리 적어가세요. 이런 질문 목록이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엔 무서웠던 분들도 몇 달 후에는 진작 검사 받을 걸, 지금이 더 건강한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립선암 진단이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앞으로 내 삶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꼭 기억하세요. 여전히 건강하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올바른 정보와 내 곁을 지켜줄 지원입니다. 치료 중이거나 곧 시작해야 한다면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전처럼 느껴질까? 소변 조절은 괜찮을까? 부부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인간적인 고민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닙니다. 골반적은 운동, 케겔 운동 등은 방광 조절과 성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실제로 효과가 큽니다. 음식도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과일, 채소, 건강한 지방,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이런 식사가 회복을 돕고 몸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가족, 친구, 상담사, 환우회 등 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혼자서 다 참는다고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외로워질 뿐입니다. 회복은 직선이 아니라 오르내림이 있는 과정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이미 이 길을 먼저 걸어간 많은 남성분들이 있습니다. 대한빈뇨의학회, 한국전립선암원 같은 곳의 홈페이지나 포럼에 들어가 보면 실제 경험담, 도움됐던 방법, 힘들었던 점을 솔직하게 나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보면 내 모습이 보이고 나만 이 길을 걷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서 큰 힘을 얻으실 겁니다. 50세 이상이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증상이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치의와 상담해보세요.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미리 행동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조기 대응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건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입니다. 진짜 용기는 아무 일 없는 척하는 게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옳은 일을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내 건강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산책, 병원에 전화 한 통, 친구와의 대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